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대형 기술주들, 예를 들어서 MS,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이제 이런 종목들만 좀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MS 1.5, 애플 1.35, 아마존 2.47, 페이스북 2.23%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 딱 그 정도만 올라갔고요. 전반적으로는 부진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코로나 확산세, 왜냐면은 코로나 확산세 증시가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어, 시장은 코로나 확산세에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좀 강세를 나타냈지만, 항공주, 소비재, 그 다음에 금융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사실 저기 항공, 소비재, 금융주 제외하고도 전반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좀 크게 좀 빠진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일라일릴리가 항체치료제 임상을 좀 포기했습니다. 포기에 효과 없다고 포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매물이 막 출하됐었는데, 그나마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 임상이 거의 완료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EU에서 2022년까지 백신 어차피 개발을 해도 백신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계속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코로나 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또 조정이 좀 나왔고요. 오히려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의약품 CMO 업체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의약품 CMO 업체들은 그 백신을 어떻게든 충분히 대량 양산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할 테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을까 아주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어, 그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캐터필러나 이제 이런 산업 접종들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반 수출도 별로 안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장 마감하고 이제 MS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MS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언론 보도대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장중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랑 비슷하겠죠. 실적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으니까. 일단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LG화학 배터리 분사를 반대를 했죠.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 정도 되는데, 일단 그것도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거.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이번 주. 이번 주에 꽤 많네요. 네, 이번 주에 꽤 많은데, 일단 어제가 화요일이고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은 몇 개 없네요. 수요일. 네,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BNK 금융지주, OCI, 대우건설, W게임즈, SK네트워크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죠.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KTNG, 삼성전기, LG유플러스, 대림, GS홈쇼핑, CJ엘로비전, CJ프레시웨이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LG전자, KT, 맥쿼리 인프라, 나이스평가정보, 웹젠, JB금융지주, 동아이스티, 송원산업 등이 이번 주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실 분들은 영상 멈춰서 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가 미국의 대법원 구성이 공화당이 유리하게 6대 3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선거 결과,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우편 투표랑 현장 투표.
현장 투표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바이든이 우세한 우편 투표를 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좋지 않게 반영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요, 미국 대선이 끝나야 되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적극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저희 뭐 저를 포함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단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높게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이라고 해서 종목을 안 사거나 아예 돈을 다 100% 현금화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전제가 주식의 저점과 고점은 신도 모른다란 귀신도 모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주식은 들고 가고 어, 물리는 종목 생길 수 있습니다. 물리는 종목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현금화한다라고 해서 크게 뭐 메리트가 있을 만큼 만약에 3월달 시장처럼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월달만큼 하락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십몇 년 만에 온 기회다라고 하면서 했던 기회인데 그게 1년에 두 번 정도 온다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뭐 연말에 뭐 미국 대선이다, 뭐 대주주 요건이다, 무슨 안 좋은 여건이다 이것저것 하는 상황들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심해질 거라는 것은 전 세계도 알았어요. 겨울에 심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뭐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발병했다가 세계로 퍼졌을 때 충격을 받았던 2, 3월 때보다 커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커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은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이고 가지고 가야 될 거든 가지고 가고 새로 사야 될 종목들을 새로 사가면서 하락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상승장 오면은 그때 투자해야지라고 하면은 어차피 손실 본 거 만회도 못할 겁니다. 손실 본 거 만회하고도 수익을 내려면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영상부터 말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이따 오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